그러니까 교육도 디지털이 들어오니까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수용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이제 코로나19가 네. 사람들한테 수용을 강제해 버렸어요. 그렇지. 무조건 해라. 이제 온라인으로 예를 들어 교육도 하고 뭐 등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가 기술을 누가 먼저 올라타느냐에 따라서 다 갈렸던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공부를 안 했을까?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합니다. 교수님 왜 이렇게 재밌어요? 재밌죠? 완전 재밌다. 우리 이런 강의 세상에 어디 가서 들어? 그러니까요. 대박. 이제, 네. 아니 라인업이 국내 최고야. 장난 아닌데? 네네. 자, 여러분이 앞으로 가장 궁금해 해야만 하고 궁금한 걸 푸는 즉시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걸 다 갖고 계시는 분을 오셨습니다. 융합지식인 미래전략가, IT 역사 전문가 정기훈 교수님 오셨습니다. 박수 일단. 융합지식인 미래전략가, IT 역사 전문가 하는 일도 한번 쫙 소개해 주세요. 디지스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학생들 좀 가르치 연구 좀 도와주는 것도 있고 스타트업 투자를 되게 많이 해왔는데 개인적으로도 투자를 많이 했지만 빅뱅 에이전스라고 해서 또 같이 투자하는 유닛이 있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 제가 의학을 또 공부를 해가지고요. 그렇죠. 헬스케어 분야 또 투자하는 유닛이 있어서 이거 다 합치면은 한 150개쯤 투자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에? 엄청 많죠. 스타트업을 150개를 투자하셨어요? 그 정도 되는 거야. 10년 넘었거든요. 네, 그 정도 되고 되게 일찍 스타트업계 투자를 시작하셨네요. 굉장히 일찍 투자한 엔젤 투자자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기관으로 같이 코파운딩 해서 투자하는 것들을 좀 더 많이 하고 있고 기업 컨설팅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지금 자문 맡고 있고 이외에도 뭐 삼성이나 LG나 뭐 네이버 그동안 이제 여러 기업들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왔고 지금 쓰시는 이게 책 같은 거 가끔 쓰고요. 교수님 뵈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지식으로 새로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을 모르는 대가를 사람들이 치르겠구나. 요새 어때요? 요즘 진짜 빠르죠. 살아온 중 네. 제일 빠른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요새? 이게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 IT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 산업들은 사이클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고 디지털 쪽 관련된 거는 네. 그런 게 없죠. 빛의 속도잖아요, 다. 그렇죠. 거기다가 무슨 보관 장소가 필요한 것도 아니지. 그렇지. 그다음에 글로벌 비즈니스 한다고 해가지고 뭐 어디 뭐 수출을 뚫어야 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변화의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디지털의 전환 속도가 디지털이 되면 될수록 네. 디지털의 퍼센티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 점점 빨라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점점 지금 디지털 기술 포함한 IT 기술이 우리 세계에 점점 결합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높아지죠. 그 말은 세계가 점점 빨리 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육도 디지털이 들어오니까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있는 그렇죠. 거고. 그 붉은 여왕 효과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붉은 여왕 효과. 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그 붉은 여왕이 맨날 앞으로 빨리 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맨날 뛰냐고 앨리스가 물어봤더니 내가 이렇게 빨리 뛰는 게 아니고 세상이 이렇게 빨리 가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안 뛰면 뒤로 가는 건데 이제 그 느낌이죠 약간 지금 요즘에 좀 그런 거 좀 있죠. 이게 코로나 상황과도 연계가 많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코로나는 어떤 느낌이냐면은요. 네. 갑자기 타임머신이 하나 탁 등장을 해서 백투더퓨처 같은 백투더 퓨처? 네, 그거 오케이? 같이 네. 이게 그 딜러리안 그 자동차 타고 확 달리면 갑자기 확 점프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적어도 제 느낌에는 5년에서 10년 정도는 땡긴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기술 수용주기라는 표현을 전 제일 많이 쓰는데 저 같은 사람은 테크놀로지 쪽하고 사이언스 쪽도 하지만 투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들이 무엇을 어떻게 산업화를 하고 발전해 나가고 이거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기술을 처음 개발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수용할 때가 제일 오래 걸려요. 그래서 수용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이제 코로나19가 네. 사람들한테 수용을 강제해 버렸어요. 그렇지. 무조건 해라. 이제 온라인으로 예를 들어 교육도 하고 뭐 등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가 옛날에 그냥 이거 하면 좋은 거지. 이 정도로 그치. 했으면은 아니 뭐 안 해도 되잖아요. 조금 저는 나중에 할게요.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안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상 하게 됐잖아요. 응. 일단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사람들이 변하죠. 할 수 있었네? 그리고 이게 익숙해졌잖아요? 그럼 다시 옛날로 안 돌아가요, 잘. 그렇죠. 교수님 말씀 너무 재밌게 잘하시는데 깜짝 놀래요. 옛날 과거 이력 보면 또 의대예요. 네. 의사에도 되게 재밌게 잘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IT에 대해서
이걸 아는 것이 얼만큼 중요하거나 혹은 이게 그렇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이 생길까요? 네. 기술이 발전해 온 어떤 역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지난 한 50년의 역사에 불과해요. 어떻게 보자면. 되게 짧은 역사니까. IT만 따지고 보자면. 근데 거기에서는 당장 우리가 그걸 알면은 내가 당장 앞으로 뭘 할지, 그리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가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뭐라 그래야 될까? 되게 실용적이고 현실적이죠. 네. 당장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랑 페이스북 같은 회사가 예를 들어 뭘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뭐 할 것 같아 이걸 아는 거하고 그렇죠.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이제 농작물도 다 나주로 이렇게 별을 네. 뺐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부터 지금 여기 AI 시대까지 내가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 모든 부의 변천이 결국은 기술을 누가 먼저 올라타느냐에 따라서 다 갈렸던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왜 우리가 이 공부를 안 했을까? 거의 모든 IT의 역사 이게 이런 책 이거 오래됐잖아요. 이 책 그게 나온 지 계속 이번에 업그레이드 하신 거죠. 10년 만에 이제 재개정한 거죠. 재개정한 거죠. 이 IT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그렇죠. 10년 전에 나온 책이 이제는 너무 많이 내용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반드시 3분의 1을 읽어야겠다. 3분의 1을 새로 썼어요. 3분의 1을. 3분의 1을. 30%가 바뀌어야 됐거든요. 일반인들이 지금 현재 일상과 내 사업과 나의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술을 이해한다는 거 빨리 알고 빨리 이해하고 얼른 넘어가야 되는 건 아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몰라. 그렇죠.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특히나 요즘에는 코세라라든지 에드엑스처럼 이제 우리가 무크라 그러잖아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공개되는 강의들이 많이 있어서 검색해가지고 열심히 찾고 하면 있긴 있어요. 노력이 많이 들어가죠, 솔직히. 너무 어려워.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은 더 편하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컨텐츠 같은 것들이 있어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공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네. 이해를 하면 확실히 삶이 엄청 윤택해지고 성공 확률도 높아지거든요. 네네네. 무슨 일을 하고. 근데 우리가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기술을 그럼 한 7가지 정도로 이번에 좀 이렇게 네네네. 축약을 하셨다는데 그게 어떤 기술이에요? AI가 가장 최근에 대세였잖아요. 2012년 정도부터 네. 시작을 해서 벌써 뭐 한 5년 지난 거고 알파고가 2016년이었으니까 그렇죠. 알파고로부터 5년 됐거든요, 벌써.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AI 같은 경우에 할 얘기가 많아졌어요. 기술을 넘어서서 테크놀로지와 비즈니스 엮어가지고 그래서 AI를 하나 꼽았고. AI를 이해하고 나면 비즈니스와 엮을 게 많군요. 그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요즘 이제 많이 얘기들 하고 있는 암호화폐 같은 것들 딱 떠오르실 텐데, 암호화폐를 근간에 이루는 기술을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되게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블록체인 네네. 기술이 비트코인 때문에 유명해지신 거군요. 네네. 일단 비트코인이 그 첫 번째 프로토타입 같은 거예요. 오케이. 걔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론만 존재했다면은 사실 다들 그게 뭔데? 뭐 앞으로 진짜 변하는 건 맞아 이랬을 텐데 이런 기술이 존재하는데 한번 우리가 샘플로 하나 만들어 봤어 이런 느낌으로 나왔는데 그게 데이트한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세상 변화와 관련된 부분, 금융이라든지 또는 거래라든지 또는 이제 인터넷의 확산 뭐 이런 측면에서 점점 중요해질 걸로 예상되는 기술이 블록체인이 있어요. 이번에 왜 그 그림 같은 거 나눠서 하는 그 NFT. NFT도 네. 블록체인 기술이죠. 블록체인 기술의 하나죠. 네. 저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일반적으로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인터넷 경제의 최대 약점이에요, 거기가. 그동안은 디지털 경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 디지털 경제의 속성이 어떠냐면은 무한복제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무한복제 가능? 그럼 어떻게 돼? 가격 영해 수렴. 영해 수렴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치를 인정을 못 받아요, 그쵸, 이거를.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디지털 경제 시대 약점이에요. 오케이. 다만 이제 어떻게 그동안 풀었냐면은 그러면 다 같이 영되는 거니까 다 같이 공유하고 다 같이 협력하고 다 같이 참여해서 다 같이 잘 살자. 그래. 이거는 되잖아요. 그렇게 했죠. 이제 그거 잘 먹히는 거는 디지털 경제로 잘 갔고요. 아하. 그게 아니고 근데 난 그래도 가치 인정 좀 제대로 받아야 되겠네 하는 종류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디지털하고 원래 안 친해요, 원래가. 경제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IT 혁명이 제가 항상 미완성이라고 불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반쪽짜리 혁명이다. 왜냐하면 절반의 그 디지털하고 딱 맞는 거는 할지 몰라도 나머지가 안 되잖아. 안 되지. 그랬는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NFT가 그 블록체인 NFT 같은 기술이 한정화하는 기술이거든요. 한정화하고 내 컨텐츠에 이름을 붙일 수 네,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뭐다 소유권에 대한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만들고 이러니까 그러면 거래 가능해지거든요.
가격을 붙일 수 있고. 야, 이거 블록체인 기술 반드시 이해해야 되네. 네, 그래서 이거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너무 중요하네. 그렇죠. 실물 경제가 붙어질 수 있게 되는. 볼펜 가져오세요. 제가요 블록체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마자부터 얘는 내 거다 되게 끌리더라고요. 나 같은 네네네. 컨텐츠 하는 사람한테 너무 중요한 기술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티스트들이 열광했던 거예요. 그렇지, 블록체인. 심지어는 이제 NFT 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뜬 거거든요. 올해 떴는데 이게 기술 나온 지는 2017년에 나온 거였는데 아하. 그동안에는 그냥 진짜 게임하고 맞아. 이 기술 잘하는 사람들 모집하다가 뉴욕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열광하지. 자기들이 이 기술 우리 거에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시작한 거였거든요. 요새 화가들이 얼마나 열광하는지 아십니까? 네, 그럴 것 아니, 같아요. 네, 예술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뭐 그림 그리는 사람. 오. 네. 세 번째는 이제 뭐 그 AR, VR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면은 지금은 저희가 2D 안에 갇혔잖아요. 네. 2D 안에 갇히게 되면 경험의 한계가 있어요. 노트북 화면이나 아니면 이제 컴퓨터 PC 화면에 2D로 저희를 보고 계실 거예요. 이거 2D지 지금. 예. 근데 사람들이 다 온라인으로 갔잖아요, 지금. 네, 그 네. 언택트로 갔는데 제일 불만이 뭡니까? 진짜 같은 경험 이게 진짜 되게 없어,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메꿔줄 수 있는 게 AR, VR 기술, 그렇지. 실감형 미디어 기술 이런 종류들인데 그동안은 기술의 성숙도도 그랬고 가격도 그랬고 사람들이 그만큼 그런 거를 필요로 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꽃을 못 피우고 저는 양치기 소년 기술을 그동안 불러왔는데 2013년, 12년 이때부터 말은 늑대가 많아. 온다, 늑대가 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오는 거죠. 안 와, 안 와. 항상 안 오는 거죠. 맞아. 예. 뭐 온다 그랬는데 안 와. 네, 그래서 뭐야 맨날 어지럽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갑자기 진짜 그 시대가 이제 눈앞에 막 보이는 이게 거죠.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니까 예, 현실 세계를 만들어내야 네, 되니까. 거기다 기술 수준이 올라가면서 그렇지. 그 디바이스가 좀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AR, VR도 이제는 진짜 제대로 봐야 할 시점. 이제 양치기 소년 아니네. 네, 양치기 손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세 번째로 AR, VR을 꼽았고 AR, VR과 함께 양치기 소년 2대 산막이 있어요. 뭐요 또? 양대 산막 하나 더 있어요. 뭐야? 로봇이요. 그래 걔도 온다 그러고 그렇게 안 오더라고. 로봇도 진짜 로봇이 더 역사는 더 오래됐을지도 더 모르겠어요. 오래됐어. 2010년 이전 정도부터 맨날 로봇 시대가 온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로봇 관련된 뭐 R&D 자금도 진짜 엄청 투자됐거든요. 그래, 맞아요.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근데 얘도 갑자기 떠요 요즘. 그래. 언택트 시대와. 이제는 완전히 로봇이 네. 제대로 오겠더라고요. 딜리버리 그다음에 뭐 이제 요즘 아이스크림 만드는 거 커피 내려주는 거 막 눈에 보이잖아요 요즘에 진짜. 진짜 눈에 보여. 그다음에 뭐 호텔에서 막 갖다 주는 거 뭐 그러니까. 이런 거 막 요즘에는 좀 있으면 택배도 할 거라는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봇도 이제 진짜 볼 때가 됐어요. 그래서 로봇이 네 번째. 재밌다.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는 이제 이 뒤에서 돌아야 되는 것들이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백그라운드 되잖아요. 기술들. 네, 그러려면은 이제 그 클라우드 기술이라고 아, 부르죠. 모든 것들이 인터넷상에 올려서 처리를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인프라. 이거는 약간 좀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은 SOC, 사회 간접 자본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맞아요. 고속도로, 고속도로 같은 그다음에 느낌이야. 상하수도 그런 게 있어야지. 그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예를 들어 아파트 지을 때 네가 수도도 다 하고 안 너도 도로도 다 닦으라 그러면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못 짓지. 이제 그런 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아마존 뭐 그렇죠. 모든 데다 갖고 있는 네네네. 거죠. 그래서 이거는 베이식, 기초 측면에서 봤을 때 되게 중요한 기술이기 가만히 때문에. 봤을 때는 네. 이런 설비 공주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줄 알았을 그렇죠. 거야,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AI 기술 뜬다 그러고 메타버스 그다음에 뭐 로봇 이런 거 뜬다 그러는데 그거랑 클라우드가 뭔 상관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거 뜨려면 클라우드가 뒤에서 받쳐줘야 돼요. 받쳐줘야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클라우드 컴퓨팅이 다섯 번째. 좀 큰 이야기로 갈 건데 아, 여섯 번째는 저는 이걸 이제 비프로스트의 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 비프로스트의 달이 아세요? 마블 안 좋아하시는구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그럼 그보다는 신화로 가죠. 토르, 미드가르드, 아스가르드 이런 건 아세요? 북구 신화. 네. 예, 거기에 보면은 헤임달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헤임달. 그래서 아스가르드는 신의 세계고요. 네. 그다음에 미드가르드는 일반인들 사는 우리 지구예요, 지구. 근데 이 둘 사이에 가끔 다리를 놔요. 그 헤임달이 다리를 놓거든요. 그게 비프로스트의 얼음달인데 네, 네. 아스가르드가 디지털 세계. 그다음에 미드가르드를 우리 현실 세계로 현실 세계. 생각하자고요. 물리적 세계. 그다음에 디지털 세계 생각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경제 원칙부터 다 달랐잖아요. 그쵸. 이 두 개가 다리가 놓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충돌이 난리가 나겠네. 나는 거지. 난리가 나겠네. 충돌이 나는 건데 그동안은 충돌이 잘 안 났어요.
우리가 두세 개를 번갈아서 살았거든. 그냥 인터넷 접속하는 순간 아스가르드,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 미드가르드 이런 거죠. 그랬죠. 예, 그랬으면은 사실은 그냥 스위칭하면 되니까 그렇지.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는데 갑자기 두 다리를 연결하는 게 뻥하니 하나 크게 생겼어요. 그게 휴대폰이에요. 스마트폰. 오케이. 스마트폰과 그러네. 함께 이 두 개 세 개가 연결을 한번 딱 되니까 갑자기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겼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는 이 다리가 여러 개 생길 거예요. 조그만 이 스마트폰이 근데 잘 생각해보면 뭐죠? 옛날 휴대폰이 인터넷 연결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불러요. IoT. IoT. 이게 사물 인터넷 성공 사례가 뭐냐 물으면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옛날 그냥 전화 소통하던 이 전화기가 IoT의 최고가 저게 그렇죠. 가장 스마트폰이네. 예, 성공 사례가 뭐이니? 스마트폰이요. 그러네. 그거 예. 다 있고. 엄청 큰 근데 도로가 그런 하나. 것들이 계속 생긴단 말이야. 그렇죠. 앞으로 자동차. 지금 벌써 자동차 얘기 요즘 자동차 뭐 IoT지. 테슬라 자동차 얘기할 때 IoT야. 이 전기 자동차라는 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움직이는 아이폰이라는 얘기도 맞아요. 많이 하잖아요. 움직이는 아이폰이죠. 예, 그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건물들. 그래서 이런 지금 가장 큰 다리는 뭐 휴대폰하고 자동차라고 하는 두 개가 제일 큰 테마를 형성하고 있지만 짜잘한 돌다리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두세 개 사이에. 그래서 그걸 IoT라고 부르는데 IoT가 그래서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도대체 인간이 스마트하다라는 그 스마트가 뭔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내가 네. 스마트해지려면 이런 기술에 대해서 알고 연결돼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야 내가 사람들이 찾아주고 하는 김미경이라는 사람이 내가 플랫폼이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여러 가지 그렇죠. IoT를 갖고. 그래서 기술이 결합해서 사이보그화 된 그렇구나. 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옛날에 사이보그라고 그러면은 있잖아, 600만 불의 사나이 아시죠? 60마일로 달리고 막 그 이제 영화 다시 보고 싶다.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 생각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휴대폰 차고 그다음에 뭐 카메라 뭐 여기 예를 들어 뭐 하고 뭐 마이크 끼고 이러면은 우리가 옛날에 전혀 할 수 없던 일을 막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싹 연결돼 있네요. 예, 그렇게 바깥에 있는 기계들 가지고서 인간이 확장했잖아요. 그렇지. 이게 또 확장이다. 오케이. 예,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제 IoT 되게 중요하고요. 아, 그렇구나. 이제 6개 됐죠. 이 교수님 왜 이렇게 재밌어요? 재밌죠? 완전 네. 재밌다. 우리 이런 강의 세상에 어디 가서 들어? 그러니까요. 대박. 이게 모든 게 다 연결돼서 스토리화 할 수 있는데 이제 마지막 7번째가 오케이. 이제 아, 그게 이제 메타버스죠. 아, 이제 세계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메타버스의 메타는 수상적이라는 뜻도 되고 뭐 초월했다 이런 뜻도 되는데 사실은 저는 되게 감명 깊게 읽은 소설이 1992년에 나온 대단하신 분이세요. 이 말 처음 쓰신 네, 분인데 네. 스노우 크래시라고 하는 SF 소설이 있거든요. 네. 그 소설에 닐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SF 작가님이세요. 이분이 메타버스라는 말 처음 썼거든요. 지금 2021년. 진짜 이 사람 거의 29년, 30년 30년 됐어요. 30년.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30년 있지? 전에 거의 지금의 이 상황하고 되게 유사한 글을 썼거든요. 근데 그때 그 메타버스라는 말을 쓴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렇게 테크놀로지가 현실 세계하고 결합을 해서 거의 구분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상상을 한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AR, VR도 그런 거에 이제 그 종류 중에 하나인데 그쵸. 디지털 기술도 아까 전에 IoT도 그런 걸 만드는 것 중에 하나고 AI도 그런 걸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조금 크게 생각을 하면 세상에 대한 얘기가 아직 없잖아요. 그렇지. 세계에 대한 얘기. 그러면 지금 제가 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물리적 세계의 그 법칙이 있었고 디지털 세계가 따로 있었잖아요. 네.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디지털 세계인 게 이미 있어요. 음. 상품화도 돼서 파는 거. 그게 뭐죠? 그게 게임이잖아요. 그렇지. 게임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원래가 디지털 세계잖아요. 처음부터 들어가면 맞아. 예, 이제 보면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움직이는 거예요. 첫 번째 방향은 물리적 세계가 점점 디지털 세계의 기술을 받아들여 가지고요. 초월적으로 변해가. 오케이. 점점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발견하는 것도 많아지고 뭐 등등등등. 물리 세계에 디지털이 와서 예, 그걸 이제 확장되죠. 예, 전문 용어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DT 또는 DX 이렇게 DX. 약자를 쓰는데 그 방향의 움직임이 이렇게 가는 게 하나가 있었고 그래서 왼쪽 세계가 물리적 세계인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스스스 가는 거예요. 그치. 예, 이거야. 게임도 역사가 오래됐어요. 게임들은 사실은 게임 세계잖아요. 게임 그쵸. 세계관이 있고 그럼 완전 디지털이잖아요. 디지털 세계로 들어가면 되게 신기한 영화가 돼. 그게 트론 이런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런 영화 같은 것도 나올 정도로 완전 디지털 세계가 있었는데 이 세계가 점점 현실 세계랑 연결되기 시작을 했어. 반대로.
그러니까 더 무섭다, 나는. 뭐 요즘 나온 로블록스님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맞아. 이제 그건 그 게임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마케팅도 하고 영업도 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그거는 다르게 생각하면 디지털 세계가 점점 현실 세계 쪽으로 오는 거야. 그러네. 그럼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맞나? 왼쪽에 있는 애는 오른쪽으로 오고 오른쪽에 있는 애는 왼쪽으로 계속 움직여 갖고 이 두 개가 이렇게 맞나? 만나죠. 결합하고 이 두 개를 만나기 쉽게 만들어 주는 게 VR, AR이니 IoT니 그렇지. AI니 뭐 이런 기술이 그렇지. 도와주는 거고 그러면 우리 세계 전체를 이제 더 이상 디지털과 현실 세계를 구별하지 않고 통으로 한꺼번에 보는 뭔가 세계를 얘기할 수 있는 용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저는 메타버스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어떤 큰 그림상에서의 이야기를 또 들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당연히 그래서 알아야 되겠네. 마지막으로 이제 메타버스 이렇게 읽고 완전 흥미진진. 흥미진진. 이 전체를 다 이해하시기 전에 반드시 거의 모든 IT의 역사는 기초 참고서를 꼭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메타버스는 누가 하실 거예요? 예, 강원대학교 이제 김상균 교수님 김상 교수님이 또 네. 메타버스, 또 메타버스. 이미 MKYU 하고 뭐 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우 우리랑 친해요. 메타버스만 또 그리고 뭐 AR, VR은 또 다른 교수님. 이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그 MBC였나요? 그 휴먼 다큐멘터리 너무 찌겠지. 너를 만나다였나? 너를 만나다. 네네 그거 직접 만드신 회사가 있어요. 네. 그 회사의 김세규 대표님이라고. 예, 역시 또 만나기도 힘든데. 교수님들만 또 라인업을 하면 현실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좀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예, 김세규 대표님이 하시고요.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따지면은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AI는 네, AI는 이제 경희대학교 이경재 교수님. 이경정 교수님. 네네. 너무 뵙고 싶었어요. 이경재 교수님도 최고다. 좋은 게 사실은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과학으로 접근하면 네. 조금 더 이론적인 깊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하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진짜 관심 있는 거는 AI를 어떻게 엮어서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 그렇지, 내 생활에. 네, 그런 종류잖아요. 그런 거는 역시 이제 경영 쪽도 아시고 그러면서 AI 기술도 제대로 이해를 하시는 분이 하시는 게 좋겠죠. 이경정 교수님. 네. 딱이네. 블록체인이 사실은 이것도 뿌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인터넷 쪽에서 온 뿌리가 있고 네. 인터넷 기술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할 것인가. 또 하나는 암호학 쪽이 있거든요. 암호 기술을 필요로 해요, 이게. 어허. 그래서 보안 기술 이 두 개가 필요한데 이 두 개를 다 잘 알고 이해를 하시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되게 어려운 종류의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 난이도로 보자면 블록체인이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 어려운 기술을 세상에서 제일 잘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님이라고. 김승주. 우리 완전 기대된다. 네. 어려운 어려운 기술이라 쉽게 설명하는 거 제일 잘하시는 분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어려울수록. 네네. 그렇구나. 로봇은. 라디오스타에 네. 이제 로봇 기술자로서 딱 등장을 해가지고 되게 유명하셨던 한재공 교수님이라고 네, 한양대학교에 딱 네, 보면 네. 이분이 교수님인가 연예인인가 싶으신 스타일도 이렇게 장발에 약간 테리우스 같은 느낌이 나는 교수님이 계세요. 테리우스 교수님이 오셨어요. 기대됩니다. 아유. 네. 오. 또 근데 그 로봇 기술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최고 네. 전문가이시기도 하시고. 궁금합니다. 예, 로봇컵 세계 1등 뭐 이런 것도 하셨었고. 그래요? 네, 또 강의도 잘하세요. 이거는 IoT는 이분이 다 그냥 항상 동격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래요? 최재봉 교수님.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게 만나겠네요, 우리. 네, 최재봉 교수님이 그 스마트폰으로 인간이 변한 거에 대한 것을 또 호모사피엔스. 역시 최고로 하시는 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IoT 최고의 성공작이 뭐냐? 성공한 뭐가 있냐? 스마트폰이라니까 딱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클라우드는 특히나 이론으로 가면 굉장히 재미없을 수 있어요. 봐야지. 인프라를 예를 들어 도로를 우리가 어떻게 깔고 이거를 이론으로 설명을 하면 예, 머리 아프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진짜로 사업을 잘 하시는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에서 출발해서 한국계지만 글로벌하게 인지도를 쌓고서 사업을 하고 계신 유능한 대표님이 계세요. 네. 이한주 대표님이라고. 강의 정말 잘하시더라. 나 네. 깜짝 놀랐어요. 말씀도 엄청 잘하세요. 너무 매력 있어. 네네네. 이한주 대표님. 네. 아니 라인업이 국내 최고야. 장난 아닌데? 네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깜짝이야. 하는 굉장히 좀 재미없고 어려울 수 있는 분야를 아주 잘 풀어내 주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주 대표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메타버스 이렇게 되는 거군요. 지금 네네네. 그죠? 그렇게 7개. 교수님이 이번에 이 세븐테크를 맡아서 전체 세븐테크를 설명해 가면서 끌어가시면서 이제 한 분 한 분을 초대해서 그걸 쉽게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우리가 이걸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거 거의 저는 이거 대한민국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이렇게 기술을 알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는 일을 이걸 누가 굳이 하겠어요. 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나라가 좀 운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운? 네, 예를 들어 알파고 사건 같은 경우 2016년에 네네. 포시즌 호텔에서 했잖아요, 한국에서. 그거로 인해서 네. 임팩트가 되게 컸어요. 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술은 기술 수용주의가 되게 중요한데 아. 많은 사람들의 이해도가 올라가고 맞아, 그걸 맞아, 받아들이면 좀 더 빨리 가거든요. 그럼 맞아. 근데 아. 알파고 이벤트가 한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있었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AI에 대한 관심도가 제일 빨리 아, 올라갔어요. 오케이. 그러면서 AI 공부한 사람도 더 많이 늘었고 막 이렇거든요. AI가 이제 기본 들어가지만 네. AI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세상을 가장 크게 바꿀 7가지 가장 핵심 기술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어떤 이해도라든지 이런 게 막 올라가게 됐다. 그렇지.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러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이 부분을 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약간 과장되게 표현을 하자면 네, 네. 이런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력도 올라가는 아니야, 나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또 전달되어졌을 시의 이 효과를 생각하면 막 정말 완전 흥분되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우리 김희연 선생님 같이 오셔가지고 진짜 일반인 레벨에서 또 그렇지. 바로바로 또 얘기를 하실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레벨도 좀 쉬워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되는 데도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게 천재의 기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일반인의 수준에서 과학이 어떻게 쓰여? 저는 또 되게 또 절실하잖아요. 절박하게 네네네네. 내 사업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계속 끌어내고 또 교수님은 교수님이 또 이렇게 모셔서 그 과학의 견지에서 또 얘기해주고 그렇죠. 또 전문가들은 그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세 명이 다 보완해 나가니까 그렇죠. 블록체인 하나씩 뽀개 나가는 거잖아요. 나중에 일곱 가지 NKY도 제가 뭐 강의할 때 사례로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코로나19와 함께 가장 크게 변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원래 맞아. 오프라인 베이스셨다가 맞아. 코로나19 때문에 죽을 뻔한 느낌을 받으셨다가 나 갑자기 완전 죽을 완전 뻔했어요. 전환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자면 용기를 줄 수 있거든요. 아하. 원래 그쪽에 안 계셨던 분들도 이쪽으로 올 수 있다.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맞아요. 다른 데가 아니라 여기가 메타버스네. 그렇죠? 중간에서 네, 만나네.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요? 사실은. 그죠? 네. 그래서 결국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이 세븐테크 강의가 많은 네. 분들에게 사업적 영감을 준다. 또 이분들이 미래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이 이해도만 있으면 뭐든지 새로운 걸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걸 먼저 이해함으로 인해서 집안 전체가 뭐 엄마가 아빠가 이해하면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 직업에도 그렇죠. 굉장히 큰 인사이트 줄 수 있고 뭐 현재와 미래를 다 풀어갈 수 있는 되게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들을 꼭 들으십시오라고 네네. 해주실 만한 분이 있으면 뭐 사실은 진짜 일반 교양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분들한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첫 번째는 이제는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업이라든지 산업이 재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신사업을 기획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런 기술들을 접목해서 뭔가 변신을 시도해야 되겠다. 변신 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라면 네. 당연히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학생들 포함해가지고 아, 예.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네, 앞으로 10년, 20년은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게 돌아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취업 시장을 뭐 노려보든 아니면 조그만 프로젝트를 하든 네. 이걸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그런 어떤 청년층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 마지막으로 자녀들한테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 그렇지. 그런 측면에서 애들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도 부모님들이 앞으로 이렇게 변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대화를 하시게 되면은 완전 그럼 다르죠. 서로 얘기도 될 거고 이제 이쪽으로 공부를 더 해 나가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도 하시기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공부는요 정말 해놔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느낌이 딱 오거든요. 네. 이거 알아두면 100배로 풀어먹겠구나. 네.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100배로 풀어나갈 수 있고 응용할 수 있고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 미래에 꿈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반드시 지금 이때쯤 반드시 꼭 들어야 되는 강의. 대학 졸업한 지 2년 됐건 1년 됐건 혹은 30년 됐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강의가 바로 이 세븐테크라는 강의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세븐테크의 강의를 어떤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배우실 게 뭐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은 약간의 맛배기고요.
라이브 OT 오리엔테이션 강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제대로 교수님들의 강의를 조금 맛배기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은 8월 26일 밤 9시입니다. 이날 라이브로 오리엔테이션, 세븐테크 오리엔테이션으로 여러분에게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이날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강의를 들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바로 밑에 링크를 하단에 보내드릴 거예요. 여기 고정 댓글에 있을 텐데 그 링크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저희가 초대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 라이브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청서를 다 내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내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필독서로 거의 모든 IT의 역사, 우리 정지은 교수님의 책을 10분께 추첨해서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26일 세븐테크 컨버전스에서 만나요.